추석한 지가 지금 3년 한 4개월 채. 인정혈관이에요, 인정혈관이다 보니까 여기다 그냥 그 신장 바늘을 하면은 너무 아파요. 바늘 끼가 너무 커가지고 찌면 겁도 나고 아프기도 엄청 아프고,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마취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순엄마 신세를 저희 순엄마가 이제 이렇게 약을 발라주면 내가 이렇게 문질러서 놓고 이제 그 위에다가 더 씌워서 집에서 보통 6시간 반 정도 되면 출발합니다. 아빠는 3년째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 이틀에 한 번씩 매주 화목 토요일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 동안 온몸에 피를 빼서 여과기에 거르고 다시 몸에 넣는다. 병원 앞에 내려주고 이제 들어가는 거 이렇게 보고 같이는 못 들어가니까 차 때문에. 그래서 데려다 주고 나의 또 영업장 중화동에 가서 청소 좀 해놓고. 엄마 그거 문 열어줘야 돼. 아휴, 사는 게 죽는 게 낫지. 목소리도 동되냐? 뉴마티스야. 아유, 내가 지금 투석약. 이게 칼륨약. 순간순간 아플 때 먹는 진통제. 꼭 하나. 이거는 엄마 아빠의 모든 일상은 아빠의 치료에 맞춰져 있다. 잘 조장해 주는데 치료가 끝나야 겨우 각자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요즘 맨발 걷기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딱 2달 정도 됐는데 어느 날 맨발 걷기에 내가 꽂혔어. 그 조금만 올라가면 약수터가 있는데 그 약수터에 그 내가 올라가는 길은 맨발로 가야 되니까 거기 빗자루가 하나 있어. 그래서 빗자루로 막 쓸어 이제 거기를 나 올라가는 데를. 그래서 쓸어놓고. 아니 어디서 나오셨어요? 동에서 나오셨어? 집에서 나왔어요. 아니 집에서 나오신 좋은데 아이고 제목 이렇게 와서 좋은 일 하시니 야 그런 거니까 한번 해야 돼요. 아이고 참 고맙습니다. 아이고. 신발을 딱 옆에다가 딱 벗어놓고 물 한 통에다가 그렇게 딱 벗어놓고 이제 산에 올라가요. 맨발 걷고. 밥을 해 먹고 각자 시간을 보내고 가끔 오목을 두면서 지내는 나의 엄마 아빠.
일상은 평범해서 평범하다. 새로울 것도 별다를 것도 없다. 언제나 거기에서 그 모습 그대로 있어줄 것만 같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은 내 일상이다. 일상이 무너진다는 느낌을 처음 알게 된 건 얌전이 때문이다. 얌전이는 2009년 6월에 태어나 그해 9월에 나에게 왔다. 얌전이와 함께 있으면 외로움이라는 말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행복이라는 게 어떤 모양인지 알 것 같았다. 짠. 그리고 2022년 11월 얌전이가 내 곁을 떠났다. 얌전이는 없고 우리만 덩그러니 여기 남았다. 세상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세상은 그대로고 나만 무너졌다. 곧 우울이 들이닥쳤고 하루하루 지내는 게 버거웠다.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들려고 해봤다. 주변의 어른들을 만나 죽음에 대해 물어보는 영화. 스스로를 깊게 돌아보는 사람들과 그들을 담는 영화. 깊은 질문과 단단한 대답이 만나는 영화. 그런데 나는 생각보다 촬영을 정말 못했고 인터뷰는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내 묘비명을 정해본다면?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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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웃는 거 그런 거 좋잖아. 그냥 내 이름 쓰고 김미석 몇월 며칠 사망. 아무것도 안 쓰고? 그래? 알았어. 나는 죽음에 대해 물었는데 엄마 아빠는 계속 삶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왜 이렇게 희망찬 거야 도대체? 뭐가 그들을 이렇게 회한 없이 만들었는지 그냥 엄마 아빠의 삶을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싶었다. 이건 아주 평범한 내 부모님의 삶에 대한 인터뷰다. 나의 엄마 아빠는 가난한 시골 동네에서 작은 집 자식, 그러니까 둘째 부인의 자식들로 태어났다. 시골에 살았으니까 나는 그 까만 게 되게 싫었어. 난 피부가 원래 새카만 줄 알았어. 난 태어날 때부터 내 삶은 좀 험난한 삶이다. 왜? 이 작은 집 아들로 태어났다는 게 그 자체가 이 벌써 한 수 꺾고 들어가잖아. 남들한테 이미지가. 불행 위에는 또다시 불행이 얹혀지기 쉬운 건지 엄마가 5살 되던 해에 엄마의 아빠가 돌아가셨다. 우리 아버지가 나 5살 때 돌아가셨어. 5살 때 아버지가 주무시다 돌아가셨어. 주무시다. 그래갖고 너무 시골이어가지고 리어카에다 끌고 그 전에 뭐 119 이런 거 없었으니까. 그래갖고 엄마가 우는 생각이 나. 그 쬐끄만데 5살인데. 아빠의 아빠는 아빠가 10살 되던 해에 동네 친척 동생에게 살해당했다. 막 누가 이제 뭐 아버지 이름을 이제 부른 거야. 이 삼촌이라는 놈이 이렇게 이제 칼로 배를 찔러 나와. 그런 헛간 같은 데서 그냥 이제 무자비하게 돌아가시고 칼을 들고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온 거야. 집에다 불을 질러버리고 그가 쫓아온 거야. 어서 칼 딱 대서 아이고 어떻게 울어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재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제 증인이니까. 나는 이제 엄마라고 뭐 전부 이제 본 사실대로만 얘기해라 뭐 해라 다 얘기하는데
뭐 내가 뭐 제대로 뭐 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뭘 할 수 있겠냐. 그게 보면 무섭기만 하지. 신랑이 어떻게 5년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10살에 그랬고 이제 뭐 이제 가난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아빠는 없고 가난과 고난을 벗어나고 싶었던 둘은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서울로 향했다. 설레다. 그 응환이 그때는 막 한겨울이니까 머름꽃 그착 피고 그래. 그야말로 한겨울 열차에 창틀에 핀 얼음꽃처럼 위태로운 삶이었다. 추풍 낙엽 같은 뭐 불면 날아가고 지으면 없어질 그런 인생에서 와야지. 한마디로 해. 꿈 같은 건 이루기는커녕 꿀 수도 없는 것들이었다. 사실 그냥 뭐 이렇게 시골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다고 많이 이렇게 공부를 좀 많이 해서 하면은 꿈을 키워가면서 살 수 있었을 건데 그냥 뭐 먹고 살고 그렇게 꿈이 뭐 막 있고 그러진 않았어요. 서울에서 아빠는 이발사로, 엄마는 미싱사로 일했다. 이거는 경력을 속여가지고 근데 미싱하는 데를 간 거예요. 미싱하는 데를 갔는데 딴 데서 조금 해봤지 이렇게 막 기술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동네 이발소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한번. 혹시 머리 감는 사람 안 구하냐고. 나도 대단히 좋았지. 그래서 본데 그럼 나 좀 취직시켜달라고. 아, 이때부터. 아, 쌍놈새끼. 그러다 우연히 서로를 만나게 된다. 이제 우연히 남산에를 놀러 갔다가 친구랑 놀러 갔다가 이제 남편이라는 사람을 지금의 남편이죠. 소개를 받아가지고 만나게 돼서 그것도 이제 가게 이제 꼼꼼히 한 놈이 형 저기 뭐냐 좋은 여자가 있는데 형이 만나보라고. 그 언니가 자꾸 따라다녀가지고 제대로 못 사겠다고 형이 좀 그 여자를 좀 한번 만나달라고. 그리고 몇 년 후 내가 태어났다. 직장생활 둘이 열심히 하고 있다가 한 3년 정도 있다가 우리 딸을 갖게 되었죠. 딸을. 우리 예쁜 딸을 우리 아빠가 지네 아빠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꼬물꼬물한 근데 문제는 너무 순해 애기가 너무 순해갖고 울지를 않아.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결혼식하고. 근데 그때부터 아빠의 봄날이 시작된 거지. 봄날도 되고 이제 점점 또 책임감도 생기고. 엄마와 아빠는 가난과 고통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일념만으로 살았다. 고통을 대물림하지 않게 해달라는 아빠의 일기장 바람은 절절하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했다. 그렇게 해서 돈벌이가 안 되잖아. 그냥 뭐 50명, 100명 깎아봐야 돈벌이가 안 돼. 일수장사를 하고 싶다는 거야. 5천만 원씩 내서 셋이 같이 1억 5천 투자를 했어. 그리고 가난과 고통의 굴레를 끊어내는데 성공했다. 잘 됐지. 그때가 제일 전성기 때였네. 뭐 아빠 이 자금이 94년도에 시작을 해서 한 2002년도까지 200억 가까이 돈을 모았어요. 아, 정말. 참, 이 돈이 뭔지 참. 이 나를 좌지우지해요. 얘가 나를 기분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땡길 치고 있어.
엄마 아빠가 젊음 전체를 바쳐준 덕에 내 삶은 엄마 아빠의 바람대로 드디어 평범해질 수 있었다. 내 생에 후회는 없다. 그래도 뭐 열심히 일해서 애들 다 키워놓고 했으니까 그냥 나 하고 싶은 것도 했으니까 저는 정말 후회는 없고. 근데 이게 엄마들은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옛날 얘기를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와. 왜? 아 진짜. 아니 막 죽음에 대해 묻고 삶에 대해 들으면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아마 나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누군가 떠나면 삶의 어떤 부분도 영영 죽는 것이라고. 얌전이와 함께하던 내 삶의 한 부분이 끝난 거라고 말이다. 나도 먹었잖아. 얘가 배고프지. 하지만 나에게 필요했던 건 죽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였을지도 모르겠다. 얌전이가 있던 삶이 끝난 게 아니라 얌전이가 없는 남은 삶을 어떻게 일상으로 끌어안을지 고민하는 태도 말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 정답인지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질문을 할 것이었는지도. 죽음이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결국 일생을 통해 일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일상은 평범하다. 평범함은 특별하지 않다. 다만 소중하다. 소중한 일상이 쌓여져 만든 일생은 그 자체로 특별하다. 우리는 어쩌면 각자의 특별함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예쁜 그림 같은 그럴듯한 그 하루 속에 2,000원 되시겠어요? 정말 행복이 있었는지 내 따뜻. 자, 몸부림을 내가 앞에 따뜻 보여주는 거야. 이게 다일지도 몰라. 아무도 찾지 않는 연극 그 속에서도 조연인 내 얘기. 그래도 조금은 나 특별하고 싶은데 지금 그대와 같이 아름다운 사람 앞에서